오늘 함께할 책은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로 유명한 이지성 작가님의 미래의 부입니다. 이 책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지성 TV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미국 주식 특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지성 작가가 말하는 미래의 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된 단계이다. 만약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100년으로 놓고 본다면 그 기간 중 초창기 5년에서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이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에게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편리함을 안겨주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엄성 역시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의 경제력이 재편되면 우리의 의식주 문화는 물론 가치관과 철학까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우리 자녀 세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나는, 당신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나는 미래의 부의 창출 방법을 미국 우량주식 장기 투자에서 찾았다. 우량주식 장기 투자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최근의 주식 투자 열풍과는 결이 다르다. 앞으로 100년 이상 이어질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 경제를 주도해갈 국가와 기업의 비전을 읽어내고 그 가치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인내심, 그리고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이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이 흐름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간혹 부모님을 향해 이런 원망을 하곤 한다. 우리 아버지는 왜 그때 강남 아파트를 사지 않았을까? 당신이 지금 1등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가 30년 뒤에 같은 원망을 할 것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때 삼성전자를, 구글을, 애플을 사지 않았을까? 뒤늦게 후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미국 1등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1970년대 강남 아파트를 산 것과 똑같은 투자이다. 30년 뒤 나 아닌 누군가가 나타나 경제 유튜브나 책을 통해 2021년에도 사람들은 구글 주식이 비싸다고 했지만 그때 구글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며 100배 이상 상승한 구글 주식을 보여줄 것이다. 뉴스에서도 2021년에 미국 1등 주식을 샀더라면 이란 타이틀을 단 기사들을 쏟아낼 것이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이다. 과거의 데이터들이 알려주는 진실이다. 그래서 미국 1등 주식을 사면 30년 뒤 당신은 부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업들이 전 세계의 부를 흡수하고 있다. 이 부의 흐름에 올라타려면 이들 회사의 주주가 되어야 한다. 1등 주식은 늘 비싸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사지 않으면 10년 뒤에 또 후회할 것이 분명하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코카콜라, 스타벅스, 디즈니 등의 기업은 20에서 30년 동안 꾸준히 오른 우상향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년에서 30년간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려온 기업들은 앞으로도 30년간 이렇게 끝없이 올라갈 것이다. 미국 전체 주식시장 역시 30년 동안 우상향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의 그래프는 그렇지 않다. 태국, 베트남, 브라질 등 신흥국의 주식시장 그래프 역시 우리와 비슷하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지금이 가장 쌀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런 주식들은 그냥 오늘부터 사면 된다. 1등 주식은 어차피 평생 사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을, 애플을, 마이크로소프트를, 아마존을, 그러니까 미국 IT 우량 기업의 주식을 오늘 당장 사라. 물론 이들 기업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야 한다.
이렇게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한다면 30년 후 당신은 놀라운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 부자들의 통장 잔고에나 찍힐 것이라 여겼던 그 숫자가 당신의 통장에 찍혀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눈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목하라. 이제부터는 세계 1등 주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살펴볼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성장할 분야를 주목하고 그 분야의 1등 기업들을 알아보자. 먼저 반도체다. 반도체 설계 넘버원은 미국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인공지능 칩, 자율주행 자동차 칩 설계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즉, 인공지능 시대가 강제적으로 시작된 지금 절대 강자는 바로 미국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인공지능 문명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국가, 최고의 부를 쌓는 국가는 분명 미국이 될 것이다.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려면 우선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흐름을 알아야 한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뉜다. 우리에게 익숙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제품이다. 두 반도체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노동자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천재 반도체라고 할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논리와 논리적 연산을 담당하는 칩으로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라 표현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로직 칩이라고 부른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 비교적 진입하기가 쉬워 경쟁이 치열한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기술 장벽이 매우 높다. 더욱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다.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생산 전문 기업인 파운드리다.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 판매가 모두 가능한 종합 반도체 업체인 IDM 기업과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와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은 대표적인 IDM 기업이며 AMD, 엔비디아, 퀄컴, 애플 등은 팹리스 기업이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분야는 사실상 천재의 영역으로 불린다. 그리고 이런 팹리스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설계를 하지만 미국 기업들과 비교하면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수준이다. 파운드리 기업은 애플 등으로 대표되는 팹리스 기업이 반도체를 설계하면 이 설계도대로 반도체를 만들어준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파운드리 분야가 매우 중요한 만큼 삼성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분야의 절대 강자가 바로 TSMC다. 종합하면 TSMC는 대만은 물론 세계를 대표하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인공지능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반도체를 생산한다. 파운드리 분야만 놓고 보면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 중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넘버원이다. 그런데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100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1등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체의 26.7%밖에 되지 않는다.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삼성전자는 고작 26.7%의 시장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나머지 73.3%에 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 2020년 기준 고작 4%에 불과하다. 나머지 96%는 외국 기업이 갖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이다. 앞으로 열릴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한다. 즉,
앞으로 부자가 될 기업이나 국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하는 곳이 아니다.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는 누구인가?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는 인텔이다. 전체 시장의 22%를 차지한다. 2위는 TSMC로 11%를 차지한다. 3위는 퀄컴, 4위는 브로드컴, 5위가 삼성전자다. 상위 5개 기업 중 3곳이 미국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는 미국 기업이다. 즉, 반도체 시장 넘버원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각각의 영역이 있다. 컴퓨터의 두뇌로 불리는 CPU 분야의 1위는 인텔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1위는 퀄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퀄컴이란 기업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이름도 잘 모르는 퀄컴이라는 기업이 삼성으로부터 매년 받아가는 돈이 1조다. 기술의 힘, 기초과학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다. 메모리 시장과 비메모리 시장을 합쳤을 때 1등은 누구일까? 미국이다. 두 시장을 합쳐 무려 55%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2위는 21%로 한국이다. 3위는 유럽연합으로 6%다. 공동 4위는 일본과 대만이고 6위는 중국이다. 물론 우리의 점유율 21%는 대단한 수치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장비와 기술 대부분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소장농이라고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미국이 반도체 기술과 장비를 끊어버린다면 삼성전자는 그날로 폐업이다. 만약 당신이 애국이라는 건 잘 모르겠고 냉정하게 나만 생각해야겠다고 한다면 사실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다. 미국 1등 주식으로 가야 한다. 아마존, 애플, 퀄컴 등이 지주라면 삼성전자는 소장농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7년 5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원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다라고 선언했다. 내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할 때마다 내 데이터가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은 이를 광고 등에 활용해서 돈을 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경제다. 데이터 경제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첫 번째 흐름은 데이터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카드사 앱을 통해 카드를 쓰면 관련 데이터가 각 카드사에 쌓인다. 그런데 만약 A 보험회사에서 개인 고객 데이터가 필요하면 A 보험회사는 돈을 주고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넘겨받은 뒤 그 내용을 분석한다. 이러한 고객 소비 관련 데이터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유통사들에도 매우 유용하다. 카드사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특정 고객이 매달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흐름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서 수익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 고객이 데이터를 분석해 관심 동영상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그것을 수익으로 이어가는 유튜브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팔릴 만한 물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쇼핑몰이 이러한 예다.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석유 중심 경제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쇼핑이 일상화되고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석유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로 넘어갔다. 10년 뒤에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럼 20년 뒤에는 어떨까? 30년 뒤에는, 50년 뒤에는. 그때쯤이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스마트폰은 사라지고 이를 대체할 압도적인 신문물이 나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데이터 경제가 웨어러블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터치하면 눈앞에 가상 주문 화면이 나타나거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쓰고 있는 물건들에도 애플리케이션이 장착되어 음성을 통해 명령만 내리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데이터 경제는 계속 확장될 것이다.
데이터 경제를 대표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의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가? 더는 성장할 여지가 없다고 예상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100년 전 록펠러가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해 석유 시장을 막 점령한 그 시기처럼 말이다. 이제 세상 모든 정보와 돈은 클라우드로 모인다. 앞으로 모든 먹을거리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에서 나온다. 2019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한 말이다. 앞으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아니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일반인이 그런 미래 산업의 전문 분야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그런 사업을 하는 세계 최고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된다. 슈퍼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100만 배 이상 뛰어난 컴퓨터를 말한다. 당연히 가격도 매우 비싸다. 그런데 여기 양자 컴퓨터라는 더 어마어마한 놈이 있다. 슈퍼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에 비하면 초능력자 수준이다.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를 양자 컴퓨터에 비교하면 슈퍼컴퓨터가 일반 컴퓨터가 된다.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슈퍼컴퓨터보다 수십억 배나 뛰어나기 때문이다. 양자 컴퓨터 개발로 유명한 기업 중 하나는 IBM이다. 나는 IBM 주식을 추천하지 않지만 만만치 않은 기업인 것만은 확실하다. IBM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10억 년 동안 해야 하는 소인수 분해 계산을 100초 안에 끝낸다. 2019년에 구글은 시카모어라는 양자 컴퓨터 칩을 개발했다. 시카모어는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려 푸는 수학 계산을 200초 만에 끝낸다. 여기에 더해 구글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 연구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미국 IT 기업의 독보적 1위는 구글이라고 생각한다. 구글은 인공지능에 관한 한 외계인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직 오픈하지 않았을 뿐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이 쪽집게 과외 선생처럼 콕 집어준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클라우드다. 현재 정부기관, 대기업 등 모든 인간과 인간이 만든 조직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클라우드로 들어간다. 모든 데이터가 이곳에 축적되고 인공지능은 이 클라우드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학습한다. 즉,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기르는 곳이 바로 클라우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중흥을 이끈 CEO 사티아 나델라는 최근 클라우드는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판단이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인터넷 초기와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한민국은 이제야 본격적인 클라우드 경제로 진입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전체 IT 비용 중 고작 5%를 클라우드에 쓰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 말에 한국 IBM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 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업 270개를 조사했는데 무려 68%가 내년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도 2025년까지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산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모든 IC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기관만 그럴까? 기업, 학교, 병원, 약국, 교회 등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이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현재 전국 학생 540만 명이 클라우드에서 공부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가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들의 시대는 진정한 클라우드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클라우드 기업을 공부하고 클라우드 관련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이지성 작가님의 미래의 부 일부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반도체 클라우드 외에도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OTT 산업, 고령화 시대의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섹터와 기업, 우리가 왜 지금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 등 이지성 작가님의 관점으로 미래의 부의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와 투자를 통해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타길 바랍니다.